미군이 전략 자산인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지하 무기고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법 그리고 시기를 고심해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공격 대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화이트타임스의 지금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17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저녁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일련의 공습을 감행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지하 무기 저장 시설 5곳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는 홍해와 아덴만의 군용 및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재래식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른 아침 예멘 수도 사나와 사다시에 야간 공습이 가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스틴 장관은 이번에는 적들이 아무리 깊은 곳에 시설을 만들고 강화해서 미국의 힘이 닿지 않도록 하려 해도 미국은 이런 시설들을 표적으로 삼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시범이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B2 폭격기가 후티 반군 폭격이 사용된 것은 언제든 어디든 필요할 때 이런 목표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글로벌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예멘의 후티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 스텔스 폭격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B2는 지금까지 후티 시설과 무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전투기보다 훨씬 더 큰 플랫폼으로 훨씬 더 많은 폭탄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후티는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 지원을 핑계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향해서도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교역로인 홍해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영국 등과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예멘 내 후티 근거지를 공습하는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영국과 협력하여 후티족에 대한 공습을 수행했지만 16일과 17일의 공습은 미국이 단독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 공군과 해군 자산이 모두 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은 10월 초에도 후티 반군의 15개 목표물을 공격했는데 이 역시 후티의 군사적 역량 파괴가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후티도 이스라엘 깊숙한 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후티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스라엘은 후티의 발전소와 항구를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법과 시기를 고심해왔던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을 정했고 그 시기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NN은 17일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 이란으로 11월 5일 미국 대선일 이전에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동의 불안정성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일정과 범위는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 대선 시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미국 정치에 깊이 조율된 정치적 동물이라고 묘사했으며 이스라엘의 미국 내 행동이 가져올 잠재적인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군이 이란에서 공격할 표적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민감한 협력을 포함해서 보복 준비를 마무리함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게 표적 목록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도 정치권에서 표적을 정했다고 전했지만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표적은 명확하다.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일반적인 공격 계획은 설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목표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표적은 막판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또 인질 가족의 우파 영웅주의 포럼 회원들에게 이란에 대응할 필요성과 그 본질 모두에 네타냐후 총리, 헤르지 할레비 군 참모총장과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어서 이란에 곧 대응할 것이며 정확하고 치명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같은 발언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번 보복에서 이란의 핵 또는 석유 시설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지난 14일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의견을 경청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가 이익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바이든에게 어떤 보장을 했던 이스라엘의 대응 범위가 백악관이 작년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나타난 사항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표적에 대해서 미국도 만족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보복 방안에는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란 내 핵과 정유시설은 일단 공격 목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을 만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이나 석유 가격 급등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군사 자산에 대한 물리적 공격에 국한될지 아니면 사이버 전쟁 구성 요소도 포함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동맹국의 반격뿐만 아니라 보복 공격을 받은 이란이 취할 반응을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에서 또 다른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주요 핵시설을 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란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AFP 통신은 17일 이란 관영 매체 누르뉴스와 인터뷰를 한 베루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위원회 대변인이 자국 핵시설에 대한 공습 여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러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이 이어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어느 정도 피해가 생겨도 이란은 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3일과 14일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쏘자 같은 달 19일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의 군시설을 겨냥해 보복 공습했습니다. 이스파한주 나탄즈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17일 레바논 남부 빈트 지베일 지구에서 헤즈볼라 대대 지휘관 후세인 무함마드 아우다를 사살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트 지베일 지구에서 이스라엘 향한 로켓 공격에 책임자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지난 하루 동안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45명이 사살되었고 헤즈볼라 시설 150곳이 파괴되었는데 여기에는 무기 조장소, 그리고 로켓 발사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이 포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 소탕 작전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도 17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테러 집단의 라다운군 소속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3명을 추가로 체포했고 라도안군 사령관 와다 카말 유니스도 체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이들이 응거하던 지하 터널 입구를 봉쇄하자 이들은 항복하게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확보한 지하 터널에는 대규모의 무기 저장소가 있었으며 그곳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터널은 레바논 민간주택 지하에 만든 것으로 마을 심장부의 지하에 있어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응거하기에는 참 좋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작전을 마친 후에 이 지하 터널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어지는 전쟁 상황은 인터넷 신문 Y타임스를 통해서 속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